자, 그 다음은 족구의 포지션 그리고 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지션 하면은 각 선수들의 역할인데요. 족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시버, 공을 받는 사람, 주로 수비수입니다. 선수 4명 중에 수비수는 2명이 됩니다.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세터입니다. 세터. 세팅을 하는 사람. 우리 편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사람. 세터는 1명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잘 세팅된 공을 강하게 스파이크로 넘기는 사람. 스파이크라죠. 공격수. 이렇게 총 4명인데, 자, 우리 편 코트가 이쪽이고,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일 때 각자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리시버들은 수비 담당이기 때문에 뒤쪽 후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커는 오른발잡이 기준일 때 정면을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합니다. 세터는 앞쪽이면서도 약간 중간 쪽에서 이 공격수가 공을 칠 수 있게끔 띄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중간,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족구는 위치를 정해놓고 경기를 하는데 이 위치는 고정이 아니죠. 경기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정석이고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자, 그러면 족구에 필요한 이상적이고 정석적인 패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패턴. 자, 공이 넘어오면은 우리는 3번의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3번의 터치 기회를 다 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럴 때 첫 번째 터치를 1구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를 2구, 3구라고 했을 때, 자, 상대편으로부터 공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터치 1구는 누가 해야 돼요? 1구는 8, 90%는 리시버들이 받아줘야 돼요. 후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 10에서 20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넘어오는데 상대편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짧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뺐을 때, 이럴 때는 앞 사람들이 받아줘야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부분의 공, 8, 90%는 리시버들이 받아줘야 돼요. 정석적인 패턴을 위해서. 자, 그러면 1구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2구는 누가 받아야 돼요? 세팅을 해야죠. 세팅. 세터가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도 8, 90%. 나머지 10은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리시버들이 실수했을 때, 빗 맞았을 때, 그럴 때는 세터가 아니더라도 공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받아주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살려야 되니까. 자, 2구도 했다. 그러면 마지막 3구는 당연히 이제 스파이커가 마무리, 공격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족구에서 가장 정석이고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족구에 필요한 이상적인 패턴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상대편도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공격을 할 거면 8, 90%의 확률로 강하고 빠르게 찰 겁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은 좀 더 공을 멀리서 봐야 됩니다. 멀리서 위력이 떨어질 때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뒤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위에 있던 세터랑 스파이커는 강한 공을 바로 몸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사이드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뒤쪽으로 오진 않고
살짝 사이드. 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10에서 20%의 공을 대비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죠? 이게 강한 거라면 이거는 약하고 짧은 거. 거리상 뒷사람이 짧은 것까지 커버는 못해요. 자, 상대방 공격이 짧다. 그러면 앞사람들이 빨리 커버. 그래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대줘야 돼요. 리시버들은 가능하면 뒤쪽에서 물러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뒤에서. 그래서 수비할 때는 이런 패턴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구를 받을 거예요. 근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오른쪽에 있는 리시버가 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머지 리시버는 이 사람 쪽으로 붙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실수할 거를 커버해 줘야 돼요. 커버해 주기 위해서 붙어주고, 그 다음에 터치하는 순간 세터는 가운데로 와줘야 돼요. 우리도 맞서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가운데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받은 거를 다시 이상적인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적인 패턴으로. 스파이크도 이제 붙어줘야 돼요. 얘가 띄워주는 거 스파이크로 공격. 이런 식으로 패턴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족구는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포지션. 그러면 이 역할들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걸까? 자, 이거를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 요인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노력으로 얻은 능력. 자, 확률로 놓고 보면은 노력으로 얻은 능력. 자, 바꿔 말하면 노력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능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 반대로 선천적인 자질,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 높은 신장, 건장한 체격, 유연성, 그리고 뛰어난 운동신경, 탄력, 이런 것들은 타고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일부죠. 일부 타고난 조건. 노력으로는 얻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어떤 조건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희소하죠.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역할을 봅시다. 리시브, 공 받는 거. 세터, 공 띄우는 거. 자, 공 받는 거랑 띄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신체 조건, 뛰어난 운동신경을 요한다기보다는 반복적인 훈련, 연습으로 인해서 어떤 안정적인 감각을 얻은 거예요. 받고 띄우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자, 그렇다면 스파이크. 공격은 자, 발도 높게 올려야 돼요. 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을 파악하는 그 타이밍, 운동신경, 그리고 강하게 때려야 되는 그 근력 상태, 근력의 어떤 탄력, 발의 유연성, 발의 길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인 자질을 좀 더 요구합니다. 선천적인 자질.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압도적인 공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스파이크는 선천적인 자질을 요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결정할 때는 이 포인트를 알면 돼요. 우리 구성원, 우리 팀원 중에 이 선천적인 자질이 있느냐, 누가
공격 능력이 가장 뛰어난가? 이게 정해지면은 나머지 팀원들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이런 역할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다 중요해요. 비중으로 따지면 동일합니다. 25, 25, 25, 25, 25. 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요소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족구할 때는 이런 포인트도 알아두면 좋습니다.